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3일 공매도의 재개 시점을 하루 앞뒀네요. 우선은 지난주 내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부 트레이딩으로 주로 주식을 사고팔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아마도 상당수의 종목들이 많이 밀렸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5월 3일은 과연 악재 해소의 하루가 될지 아니면 예상대로 공매도를 통한 코스피 코스닥 약 350개 정도 종목이 밀리면서 주가 지수를 밀어버릴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외국 시장이라든지 금리, 기타 여타의 지표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난주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월요일날 시장이 좀 뚜껑이 열려봐야 알 것 같고요. 무조건 월요일에 갭을 뜨고 양방으로 상방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밀릴 수도 있는 우려스러움도 있고 한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해서 빠르게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관망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지만 대선 관련주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아울러서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그 JT 제이시언 같은 박영선 관련주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재명 관련주 기타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 번 말씀드렸어요.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산중공업이 정세균 전 총리 관련주로 세팅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세균 관련주로 K탑 리츠하고 수산중공업 이 두 종목을 메인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일요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번 총선을 재보궐선거를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쉽지 않은 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어찌됐건 그간의 움직임을 본다면 이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주고 밀렸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보시면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 지금 하방에서 찍고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 들고요. 서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지금 왔고요. 워낙 근데 7,000원짜리가 한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대단히 강한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덕성을 한번 볼까요? 덕성 같은 경우에 계속 연일 빠지다가 양봉 하나 띄우고 나서 이렇게 다시 22평선을 돌파하는 듯한 흐름을 갖고 밀리고 물량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선이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관련주들이 과연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 더 나아가서는 이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유력 대권 후보들의 정책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같으면 16, 17, 18대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함으로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5월 9일날 이렇게 취임을 하셨죠. 취임을 하셨고 그렇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21대 선거는 오히려 정말 얼마 안 남은, 그죠?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3월 9일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는 대선주들이 앞서 말씀드려서 제가 영상에도 수산중공업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1년 정도의 시간을 좀 가지고 그 전후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아주 임박해서는 조금 이제 흐름을 차익 실현이든 음봉이든 맞으면서 빠지지만 1년 정도부터는 종목에 따라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꽤 있었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해서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그나마 많이 지금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 대권 선언을 하는 그런 입장에선 조금 후발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수산중공업이라는 친구도 22평선을 강하게 약 11% 가까이 빠지는 음봉으로 빼버리고 금요일에 양봉을 좀 띄우면서 살짝 좀 0.83%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로 상당히 하방으로 가는 물량들을 잡았다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좀 했어요. 보시면 계속 밀리다가 여기서 반짝 반등 나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일봉상으로는 이게 지지라인을 좀 잡아주는 양봉일지 단봉이지만,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안되고 밀려가지고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고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고점이었던 요 라인 한 5,500원 정도까지 한번 다시 지지라인을 좀 확인을 하고 갈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추세라는 것이 보시면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로 가다가 이제 조금 아쉽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죠? 이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하는 흐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22평선을 깬 부분이 단기 급등주에서는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울러서 이렇게 라인을 좀 거보면요, 기존에 이런 상승 추세로 가다가 22평선을 깨면서 다시 요런 박스권 안에 갇힌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에 일요일날에 나오는 이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이제 1시부터 개최를 하고 있고요. 결국 5시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됐든 이 민주당 정말 중요한 민주당의 이 당대표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당대표를 필두로 해서 3월 대선에 대한 준비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5월 첫째 주에 아마도 뭐 이낙연 전 총리든 아니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든 뭐 빠르게는 아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월달에 대권 선언을 한다라고 했으니 이제 아마도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든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노출을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종목이 이 하반까지 완전히 더 한 번 더 밀었다가,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라인이죠, 여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62평선에 지금 아래쪽에 받쳐져 있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까지도 밀었다가 이 지금 갭 있죠, 요 갭을 쭉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 갭이 아직 살짝 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냥 보여지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요 갭을 안 메우고 가는 게 좋겠죠. 요 갭 뜨고 나서 지금 밀리지 않았는데 62평선 정도 라인이 요 정도에서 잡히면 살짝 이 갭을 메우는 수준으로 뭐 최대한 5,000원 언저리까지 밀었다가 이게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다시금 이 흐름을 이 반등 추세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가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해주면서 상으로 받아주고 흐름을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내 여기서 다시 또 밀려가지고 그냥 빠져버릴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오늘 오후 5시에 민주당 대표의 선출과 그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과연 어떤 후보와의 케미가 잘 맞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주 그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그 화학적인 어떤 결합의 의미,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당내부에서 뭐 친문이 아닌 세력, 예를 들면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문에서는 살짝 벗어나고 친문들은 조금 기피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당내부에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김부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아무래도 친문 쪽에 좀 관련된 종목들이 더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5시에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당대표와의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가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선은 단기적으로 많이 밀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대로 밀려버리면서 5,000원에서 뭐 4,000원 후반까지도 한번 하방 지지를 확인하면서 갈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요일에 매동을 보면 뭐 기관이 조금 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개인이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은 이 종목이라는 것이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이어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매수에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순매수의 흐름이 뭐 개인들의 이런 그 순차적인 매도와 그 저점에서의 매수 물량도 계속적으로 이제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자리까지 과연 밀릴지, 아니면 반등을 좀 하면서 할지, 이 민주당 당대표와의 어떤 그 화학적 결합이 누가 과연 베스트이냐에 대해서 아마 여러가지 계산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확인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과연 반등이 좀 나올지, 그동안에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조금 더 밀어버리고 반등이 나왔고 조금 더 밀어버리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흐름을 빠르게 좀 전환을 해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K탑 리츠가 현재 이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흐름이 없이 바로 좀 양봉이 나와줬어요. 5.4% 정도 양봉이 좀 나와줬는데 얘도 어느 정도 흐름을 바꿔가면서 얘는 여기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302평선을 장기 평선을 좀 세팅을 해놓고 분봉이든 일봉이든 보는데, 여기서 돌파해주고 나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게 강하게 들어와 주다 보니까 다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갔고, 그렇게 따지면 이 K탑 리츠가 상대적으로는 옥신각신하면서 대장주는 바뀔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양봉이 우선은 음봉의 반 이상을 좀 잡아먹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흐름 자체는 괜찮게 반등이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종목 중에서는 현재 이 K탑 리츠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면 뭐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번에는 K탑 리츠가 반등이 나오면서 따라서 수전 종목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22평선 이렇게 좀 가는 흐름에서 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여기서 돌파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가 지지가 좀 된다면 흐름도 좀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오늘의 민주당 전당대회 5시 정도에 어떻게 끝나는지도 확인해보고, 그거에 따른 각 후보들과의 어떤 유불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조금은 매수 시점을 뒤로 늦추고 다음 주에 공매도에 대한 흐름이 과연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350개 정도 종목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 과연 흐름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다음 주 초반에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뭐 K탑 리츠랑 이 수전 종목 두 종목이 현재 흐름을 이어가면서 과연 다시금 이 정세용 관련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보면 이렇게 K탑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좀 훼손하지 않으면서 흐름을 이렇게 좀 이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또 이 캔들의 반 이상 잡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매스컴을 통해서 쉬시면서 파악하신다면 다음 주에 과연 어떤 종목들 위주로 갈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는, 대선주 관련해서는요, 그런 한 주를 미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예,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한타증권과 약 한 달 정도 전부터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을 통해서 제휴 컨텐츠로 등록이 가능하게 제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후원해 주신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휴 컨텐츠 등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시면 앱스토어에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시면 이렇게 계좌 개설 시작하기 가능하고 마지막 스텝에서 개설 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계좌 유치 정보 등록에서 계좌 유치자 구분 제휴 컨텐츠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 쩐대리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해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제휴 컨텐츠로 등록이 되고요. 5월 달에는 이제 전용 HTS 화면을 공유 드릴 수 있게 유한타증권과 지금 IT팀과 함께 협의해서 거의 다 만드는 상태고, 이제 그거를 좀 무료로 공유 드리면서 HTS 화면을 공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IT 이 공모주를 하시는 바람에 막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20일 동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계좌 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됐건 이제 다음주 5월달은 이제 여권에 있는 잠룡들, 야권의 잠룡들도 대선 경선에 대한 상당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는지 재밌게 지켜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울러서 유한타 스마트 증권 계좌 개설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